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의 새로운 전기차 RG입니다. 이전에 출시했던 렉서스 UX 이후에 렉서스 코리아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전기차인데요. 플랫폼이 다릅니다. 기존의 UX는 내연기관차와 같은 골격을 공유했던 전기차라면 이 차는 렉서스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TNG를 탑재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우리나라 인증받은 수치 기준으로 377km인데요. 요즘에 워낙 400km 넘게 달리는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그 차들과 비교하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장거리 시승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양양까지 이 차의 인증거리와 비슷한 코스를 구성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를 거의 가득 충전한 상태로 출발을 해서 강원도 양양까지 왕복 주행을 해보고 과연 인증거리와 실제 수치 차이는 얼마나 벌어질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RG라는 차가 조금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이 차의 사이즈와 가격대 그리고 경쟁할 만한 차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RG의 차체 길이는 4.8m를 살짝 넘고요. 차체 너비는 1.9m에서 아주 살짝 빠집니다. 그래서 이 차와 가격대가 비슷한 BMW iX3나 제네시스 GB70 전기차보다는 조금씩 더 큰 체격을 지니고 있고요. 얼마 전 벤츠가 새롭게 출시한 EQE SUV와 가장 비슷한 체격을 지녔는데 가격은 RG가 훨씬 저렴합니다. EQE SUV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2천만 원대에 가격이 형성된 반면에 이 렉서스 RG 같은 경우는 8,400만 원에서 9,300만 원까지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격대는 BMW iX3나 제네시스 GB70 전기차 그리고 벤츠 EQB와 비슷한데 차체 크기는 렉서스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렉서스 RG의 핵심은 바로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렉서스 같은 경우는 스핀들 그릴 디자인을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RG부터는 이 스핀들 그릴이 스핀들 보디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스핀들 그릴 특유의 그런 디자인이 차체 전반으로 확장이 되어서 공기역학 성능과 어떤 역동적인 비율을 차체 전반에서 구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는 상당히 낮은데요. CD 0.29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렉서스 NX나 RX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구현했는데요. 전기차의 공기저항 계수가 낮아지면 전비와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공기저항 계수 CD 0.01을 낮추면 배터리 용량이 1.1kWh씩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장 컬러도 6가지로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오늘 타고 있는 시승차는 소닉 코퍼라는 색상이더라고요. 약간 브론즈 느낌이 나는 컬러인데 실제로 보면은 좀 오묘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색깔을 똥색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느낌과는 좀 거리가 멀고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시승행사 이후에도 다양한 차체 컬러를 이제 이미지로 봤었는데 이 RG 차체 디자인에는 이 색깔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외관 디자인의 디테일 같은 부분은 저희가 양양에 도착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이 차의 주행 성능, 승차감, 전비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차를 받아서 이제 퇴근도 해보고 오늘 아침에 출근도 하고 이제 꽤 긴 시간 타고 있는데, 우선 이 RG를 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입니다. 이 부드러운 승차감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타본 전기차 중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중에서 저는 자신 있게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체가 무겁습니다. 차체 하부에 무거운 배터리팩이 깔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차 비교해서는 서스펜션 설정을 비교적 단단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하지 못하는
대중 브랜드 전기차에서는 이런 딱딱한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뭐 폭스바겐 ID4나 아우디 Q4 e-tron 같은 경우는 1열의 승차감은 괜찮은데 2열 승차감은 좀 딱딱한 편입니다. 반면에 이 RG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타봤을 때 기존의 렉서스와 굉장히 유사한 승차감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뭐 RX나 NX, ES, 뭐 기존의 렉서스 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나긋나긋하면서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잠깐 2열에도 타봤는데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도 2열 승차감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의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앞서서 BMW iX3하고도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 차보다도 승차감은 훨씬 더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타본 전기차 중에서는 벤츠 EQS와 EQE가 가장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저는 그 두 차와 함께 이 RG를 가장 편안한 전기차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올림픽대로 올라와서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오전 출근길 정체가 끝나지 않아서 제속도를 내기 조금 힘든 환경입니다. 현재 계기판상 평균 연비가 1kW 시당 5.1km가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공인 전비를 말씀드리면은 복합 기준으로 1kW 시당 5.4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차와 가격대가 비슷한 전기차들 말씀드렸는데 그 차들 수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BMW iX3가 4.1km고요. GB70 전기차가 4.6km, 벤츠 EQB가 4.1km입니다. 그래서 이 차와 가격대가 비슷한 전기차들이 대부분 4km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와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의 복합 연비가 1kW 시당 5.3km고요. 그리고 기아 EV6가 같은 조건으로 5.0km입니다. RG보다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 차의 연비 수치를 보고 있으면은 기존의 도요타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차를 오랜 시간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이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제 트릭 컴퓨터 완전히 리셋해서 달리고 있는데 어제 퇴근길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서 기록한 평균 연비는 1kW 시당 7.5km였습니다. 그리고 한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했을 때는 뭐 9km대 전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비가 높게 나오다 보면은 이 계기판상에 표시되는 주행 가는 거리는 현재 평균 전비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실주행 전비가 계속해서 높게 나오다 보면은 이 주행 거리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계기판상 주행 가는 거리는 379km가 뜨고 있습니다. 물론 에어컨을 작동한 상태에서는 거리가 좀 줄어드는데 글쎄요, 뭐 오늘 아주 뭐 좋은 결과를 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은 오토로 작동하고 통풍 시트도 3단계로 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전자 저가 있고 뒷좌석에도 성인 남성이 한 명 타고 있고요. 저희 뭐 간단한 촬영 장비도 이렇게 적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평균 연비는 5.3km로 증가를 했고요. 이제 통행량이 조금 풀리면서 속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 차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다, 경쟁 전기차 중에서 승차감이 많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가정용 차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안전성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차는 경쟁 전기차 중에서 에어백 개수가 가장 많은 전기차였습니다. 9 에어백을 사용하고 있고요. 1열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동반석에도 무릎 에어백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센터 사이드 에어백, 여기 1열 가운데에 튀어나오는 에어백이죠. 그래서 측면 충돌했을 때 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머리가 부닥쳐서 부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나오면은 이런 탑승자 간의 어떤 충돌로 인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어떤 가정용 SUV로 접근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체크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렉서스 RG라는 차가 대략적으로 어떤 차인지, 어떤 포지션에 속하는 차인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양양까지는 160km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현재 평균 전비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양양에 도착해서 1차 계측 결과 말씀을 드리고 내외장 둘러보기 하면서 저희가 다시 돌아오면서 최종 이제 오후에 거의 저녁 때가 될 것 같은데 서초동 사무실에 도착해서 최종 전비와 주행거리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조금 전에 양양 톨게이트 통과를 했고요.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171.9km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한 4km 정도 남은 상태이고요. 네,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누적 평균 연비는 1kW 시당 6.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차의 공인 연비인 5.4km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 저희가 이제 제가 출퇴근하면서 탔을 때 시내 주행 위주에서는 한 7에서 8km 정도가 나왔고 최고 피크는 한 9km까지도 찍혔거든요. 근데 지금 주행 코스에서는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높은 시속 100km 이상 그런 환경이었고 그렇다 보니 배터리 소모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오히려 이 내연기관차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들은 오히려 고속 연비가 시내보다는 훨씬 좋죠. 정속 주행했을 때. 근데 전기차는 그런 면에서 되게 솔직합니다.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는데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오는 길에서는 한 5km 중반대에서 지금 6.3 요 정도 수치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물론 공인 연비보다 좋긴 하지만 또 강원도까지 가는 길이 살짝 오르막이기도 하고 시내 연비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돌아가는 길에는 살짝 서울까지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현재 계기판상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219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연비나 주행거리 외에도 이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페달의 감각인데요. 특히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모든 반응이 약간 즉각 쏟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선형적으로 잘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만 쭉 타 오시던 분들도 크게 이질감 없이 이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좀 강한 토크가 쏟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타던 어떤 내연기관차 비교해서 가속 감각이 좀 강하게 나온다 이런 부분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제동할 때의 감각 어떤 회생제동 시스템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살짝 누가 뒤에서 머리끄덩이 잡아당기는 그런 좀 불쾌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차들은 회생제동 시스템의 개입 강도를 또 조절하면서 타야 하는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그런 지점들이 많은데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개입을 할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개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달리는 속도 영역에 따라서도 판단을 하는데 이를테면 가다서다 반복하는 시내 주행에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금 강하게 개입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시속 80km 이상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바를 때도 회생제동 시스템이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최대한 타력 주행을 할 수 있게끔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살짝 구빗길 언덕길 주행하고 있는데 이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아무리 조용한 가솔린 차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엔진에서 만들어내는 진동이 있다 보니까 가속할 때 살살 약간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그런 진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런 가속할 때 발바닥을 간지럽히거나 시트나 운전대로 타고 올라오는 이런 작은 진동까지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매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면은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조용하고 진동이 없고 이런 느낌의 차를 타면은 아무리 조용한 가솔린 차를 타더라도
진동과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저희는 목적지인 양양 사이클 경기장에 도착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180km 주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록한 평균 연비는 1kW시당 6.2km입니다. 그래서 연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다시 사무실까지 돌아가면서 최종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렉서스 RG의 외관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디자인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SUV의 비율을 갖추기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스포티한 실루엣을 갖췄습니다. 네, 이 차는 앞서서 스핀들 그릴이 이제는 스핀들 바디로 이 개념이 진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스핀들의 형상이 차의 전반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 보시면은 앞코가 굉장히 좀 앞으로 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샤프한 이미지를 주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자, 여기 보시면은 렉서스 특유의 이런 L자형 주간 주행등이 이제는 분리된 게 아니라 헤드램프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이 색감이 좀 잘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햇빛을 받았을 때 이제 좀 오묘한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 소닉 코퍼라는 색상이.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은 바로 측면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차체 길이 대비 휠 베이스가 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A필러의 각도도 굉장히 완만하죠. 일반적인 SUV와 비교해서.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한 크로스오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의 캐릭터 라인도 조금 독특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두 줄기로 나오면서 좀 독특한 양감을 만들고 있죠. 이런 부분을 또 오목하게 들어가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력 성능을 위해서 조금 스포크가 막힌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평비도 조금 두껍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 보시게 되면은 이 전부 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손잡이가 바깥으로 젖혀지지 않죠. E 레치 핸들이라는 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자식인데,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버튼이 조금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누른 상태로 가볍게 당겨 주시면 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는 비상으로 열 수가 있는 그런 방식도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 디자인도 좀 독특하죠. 이 차는 SUV보다는 거의 세단에 가까운 뒷유리 각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와이퍼도 없죠. 자, 그리고 지붕에 보면은 이런 독특한 조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공기역학 성능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천장에도 이런 굴곡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타고 오는 그런 예쁜 길들을 만들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 리드가 살짝 쫑긋 서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도 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NX도 그렇고 신형 RX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테일램프가 가로로 길게 이어진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렉서스 L자 로고 대신에 렉서스 레터링이 적용이 되었고요. 뒤에 온 김에 트렁크 공간도 같이 보여드리면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서 오늘 BMW iX3나 GB70 전기차 그리고 벤츠 EQB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들과 비교해서 기본 용량은 렉서스가 가장 높습니다. VDA 기준으로 500리터대 기본 용량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좌우의 너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6대4 분할 폴딩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도 생각보다 되게 깊숙한 수납 공간이 있네요. 자,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바로 실내 디자인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에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갔지만 저는 가장 흥미로운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인데요. 이게 열리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할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한 상태에서 볕이 조금 강한 날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불투명하게 유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볕이 아주 강한 날에 달리더라도 햇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주기 때문에 이 차는 윈도우 틴팅이 썬루프에는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센터페 시야가 정말 독특하죠. 자, 앞서도 주행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인테리어 디자인이 저는 사실 너무 브랜드마다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식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송풍구는 동반선까지 가로로 길게 이우고, 또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공조장치 붙이고, 약간 좀 공식 같은 게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뻔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괜찮은데요. 우선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14인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들어간 기능도 많습니다. 지난해 나왔던 렉서스 NX 신형을 시작으로 LG U+와 공동 개발한 U+ 드라이브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커넥트라고 부르는데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저희 팟빵 2차 채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지니뮤직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프로야구, 차량 관리, 날씨, 모바일 TV, 유플러스 스마트홈,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태블릿 PC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해상도도 상당히 괜찮고 터치의 조작감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유저인데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해서, 또 차를 사서 한번 카플레이 연결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차에 탈 때마다 알아서 카플레이 화면을 띄워주기 때문에 이게 참 편리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티맵 내비게이션을 틀어놨을 때도 화면이 좀 시원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기능들이 있는데, 이 온도 조절 다이얼만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터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되는데, 모니터가 크다 보니까 각 버튼 사이의 간격도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터치 방식이지만 눌렀을 때 직관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눌렀을 때 소리로도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물리 버튼이 아니라고 해서 조작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최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USB 포트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차를 연결하기 위한 C타입 단자가 하나 있고, 충전용 C타입 단자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 가죽의 어떤 질감이나 이런 부드러운 느낌은 이 차가 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러면서도 손이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또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가죽의 느낌은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스웨이드 소재가,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데도 몸이 잘 안 미끄러지거든요. 일반적인 가죽 시트와 비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족감이 괜찮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을 실내에서 2가지 정도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통풍 시트. 운전석과 동반석 모두 3단계 통풍이 들어갔는데, 국산차의 어떤 시원한 바람에 익숙해진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시원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이 운전대 이 양쪽에 달린 스위치인데요. 이게 터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막상 보게 되면은 화살표만 있지 이게 대체 무슨 기능인지 글씨는 안 쓰여져 있어서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연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작을 할 때 제가 항상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조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조작했을 때 눈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 방식처럼 직관적으로 각 버튼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다이얼 방식인데 작동 방법은 다른 브랜드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눌렀을 때는 중립 기어가 들어가고, 누른 상태에서 좌측으로 돌려야 후진 기어,
또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야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주차 버튼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좀 매트한 나무 느낌을 구현을 해놨는데 전반적인 차의 어떤 소재감이나 컬러 배합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RG의 뒷좌석이고요. 일단은 생각보다 무릎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제 키는 182인데 앞좌석을 제 키에 맞춰놓고 뒤에 앉은 상태입니다. 뭐 주먹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한 2개 반 정도 들어갈 만한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NX보다는 훨씬 넓고요. 거의 RX와 유사한 수준의 레그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차의 전장 대비 휠 베이스가 넉넉하다 보니까 확실히 다리 공간에서는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도 닿지 않거든요. 이 차는 생각보다 A필러도 좀 완만하게 누워있고 지붕이 다른 SUV보다 좀 낮은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도 충분히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은 뒷좌석 전용 선풍구 당연히 있고 C타입 단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3단계 열선 시트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소켓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4륜구동 시스템이지만 바닥 공간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가운데 좌석에 사람이 앉아도 이렇게 다리를 벌려 앉는 그런 불편함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뭐 이 차는 이런 스웨이드 소재가 뒤쪽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등받이, 이 머리 받침대라든지 도어 트림 이런 구성이라든지 굉장히 좀 고급차에 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도어 트림의 굴곡 자체도 되게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차에 타면은 약간 아늑한 욕조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서초동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목적지까지는 750m 정도 남았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자, 현재까지 최종 이제 주행거리는 360.9km를 달렸습니다. 목적 도착하면은 361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남은 주행거리인데 56km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의 공인 복합 주행거리는 377km인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장거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1회 충전으로 417km 정도 달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오늘은 시속 100km 이상 고속 환경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코스 말고 그냥 평상시에 시내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길게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장거리 시승은 평상시보다는 가혹 조건에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주행거리는 417km 정도가 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렉서스 RG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